뒷담화, 그 달콤 쌉싸름한 유혹. 김대리님,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폭탄이었죠? 박 부장님, 진짜 노답 아닙니까?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옆부서 최 대리가 혀를 차며 말했다. 김대리는 순간 젓가락을 멈칫했다. 욱신거리는 어깨, 밤샘 작업으로 퀭해진 눈, 박 부장의 핀잔과 잔소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맞아, 나도 할 말 많지. 속으로 격하게 동의하며 입을 열려는 찰나 목구멍에서 씁쓸한 뒷맛이 올라왔다. 김대리는 올해로 45세, 20년차 베테랑 대리다. 강산이 2번 변하는 동안 숱한 희로애락을 겪었고 그만큼 뒷담화의 현장에도 늘 함께였다. 탕비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너머에서, 퇴근길 버스 안에서 뒷담화는 때론 숨막히는 회사 생활의 탈출구였고 때론 동료들과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수단이었다. 험담을 나누며 낄낄거릴 때는 스트레스가 풀리는 듯했고 은밀한 정보를 공유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뒷담화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죄책감은 늘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으로 남았다. 뒷담화에 열을 올리던 순간의 짜릿함은 잠시뿐, 뒷맛은 씁쓸했다.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을 뱉을 때마다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고 뒷담화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뭐라고 남을 평가하고 흉을 보는 걸까? 밤늦게 잠자리에 누워 곱씹을수록 자괴감은 더욱 깊어졌다. 김대리는 뒷담화의 유혹과 죄책감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다. 마치 달콤한 독약처럼 뒷담화는 잠시 위안을 주는 듯했지만 결국 마음을 병들게 했다. 하지만 뒷담화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 뒷담화는 이미 회사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고 뒷담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소외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다. 김대리는 뒷담화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뒷담화를 끊어내는 것은 마치 익숙한 습관을 버리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었다. 김대리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소외감과 외로움, 그 깊은 심연. 김대리님, 술잔에 술이 없네. 이번 회식은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금요일 저녁, 왁자지껄한 회식 자리에서 박 과장이 술잔을 채워주며 툭 던졌다. 김대리는 멋쩍게 웃으며 잔을 받았지만 속으로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최근 몇 번의 회식에서 김대리는 은근한 따돌림을 느꼈다. 술잔을 돌리며 뒷담화가 한창일 때 김대리가 침묵을 지키면 대화는 갑자기 끊기고 묘한 정적이 흘렀다. 몇몇 동료들은 김대리를 흘끗 쳐다보며 눈빛을 교환하기도 했다. 김대리님, 요즘 통소식이 없네. 무슨 일 있어요? 점심시간, 탕비실에서 마주친 동료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김대리는 애써 웃으며 별일 없어. 그냥 바빠서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컥하는 마음을 억눌렀다. 뒷담화에 동참하지 않으면서부터 동료들과의 관계가 미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퇴근 후 함께 술 한잔 기울이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요즘은 김대리를 슬쩍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뒷담화는 마치 회사 생활의 윤활유처럼 작용하는 듯했다. 뒷담화를 통해 동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속감을 확인하는 분위기였다. 뒷담화에 참여하지 않는 김대리는 마치 암묵적인 규칙을 어긴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중요한 정보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은근한 따돌림과 냉담한 시선에 김대리는 점점 위축되었다. 퇴근길, 텅 빈 버스 안에서 김대리는 깊은 외로움에 휩싸였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뒷담화에 동참하지 않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김대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뒷담화에 굴복하지 않으면 소속감을 잃고 고립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뒷담화에 동조하는 것은 자신의 양심을 버리는 것과 같았다. 김대리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뒷담화의 늪에서 벗어나 진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은 무엇일까? 김대리는 답답한 마음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뒷담화의 심리학, 그 불안과 열등감의 그림자. 주말 아침, 김대리는 홀로 카페에 앉아 뒷담화에 대한 칼럼을 읽었다. 뒷담화는 단순한 험담이 아니라 복잡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행위라는 내용이었다. 그래, 뒷담화는 결국 불안과 열등감의 표출일지도 몰라. 김대리는 뒷담화에 몰두하는 동료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늘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남 탓을 일삼는 박 과장, 습관적으로 험담을 늘어놓는 최 대리. 그들은 혹시 불안하고 불행해서 남 얘기를 통해 위안을 얻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는 것은 아닐까? 김대리는 뒷담화의 심리적 배경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래, 그 사람도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 김대리는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려 보았다. 박 부장은 늘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최 대리는 상사에게 인정받지 못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남편이자
아버지, 아내이자 어머니일 것이다. 김대리는 뒷담화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깨달았다. 뒷담화는 단순히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고 사회적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폭력이었다. 뒷담화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뒷담화의 칼날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김대리는 잊지 않았다. 뒷담화의 심리를 이해하고 나니 김대리는 뒷담화에 몰두하는 동료들이 안쓰럽게 느껴졌다. 그들은 뒷담화라는 가면 뒤에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을 숨기고 있었다. 김대리는 그들에게 섣불리 조언하거나 비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뒷담화의 늪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했다. 김대리는 뒷담화의 유혹을 뿌리치고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뒷담화 없는 세상,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세상을 꿈꾸며 김대리는 조심스럽게 첫걸음을 내딛었다. 용기 있는 결단, 뒷담화를 끊어내다. 월요일 아침, 김대리는 굳은 결심을 하고 출근했다. 더 이상 뒷담화에 끌려다니지 않겠어. 나답게 살겠어. 김대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뒷담화를 멈추면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뒷담화가 아니라 진솔한 대화를 통해 만들어진다고 믿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뒷담화가 한창일 때 김대리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저는 그 사람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김대리의 말에 식탁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몇몇 동료들은 당황한 듯 눈치를 보았고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김대리님, 왜 그러세요? 그냥 좀 웃자고 하는 얘긴데. 최 대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김대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그 사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직접 물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뒷담화는 결국 상처만 남길 뿐이니까요. 김대리의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곧 몇몇 동료들이 김대리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김대리님 말이 맞아요. 뒷담화는 좋지 않죠. 저도 앞으로는 뒷담화를 자제해야겠어요. 용기를 낸 김대리 덕분에 뒷담화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김대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뒷담화를 끊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를 냈을 때 예상치 못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김대리는 진정한 관계는 뒷담화가 아니라 진솔한 대화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했다. 새로운 시작, 진정한 관계를 향하여. 뒷담화를 끊어낸 후 김대리는 예상치 못한 냉랭함에 직면했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늘었고 업무 관련 정보도 돌고 돌아 맨 마지막에야 전달되었다. 따돌림과 소외감은 생각보다 훨씬 견디기 힘들었다. 퇴근 후 홀로 포장마차에 들러 소주잔을 기울이며 김대리는 깊은 외로움에 몸서리쳤다. 하지만 김대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김대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뒷담화 대신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주말에는 등산 동호회 활동을 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잊고 지냈던 기타 연주도 다시 시작했다. 퇴근 후 집에서 홀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시간은 김대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대리는 뒷담화를 끊어낸 것이 옳은 결정이었음을 깨달았다. 뒷담화에 휩쓸리지 않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고 진정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몇몇 동료들은 김대리의 진솔함과 용기를 존중하며 더욱 깊은 신뢰를 보여주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마주친 박 과장이 김대리에게 말을 걸었다. 김대리, 요즘 뒷담화 안 하는 거 보니까 보기 좋더라. 나도 반성 많이 했어. 박 과장의 진심 어린 사과에 김대리는 마음이 뭉클해졌다. 뒷담화를 끊어낸 후에도 여전히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김대리는 뒷담화 없는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지 경험했다. 뒷담화에 쏟았던 에너지를 자기 개발과 취미 생활에 투자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진정한 관계를 통해 얻는 기쁨은 뒷담화를 통해 얻는 쾌락과 비교할 수 없었다. 김대리는 뒷담화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갔다. 뒷담화 없는 세상을 꿈꾸며 김대리는 뒷담화의 늪에서 벗어나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뒷담화는 잠시의 쾌락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김대리는 이제 뒷담화 없는 세상을 꿈꾼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진솔한 대화를 통해 소통하는 세상을 꿈꾼다. 어느 날 김대리는 회사 게시판에 뒷담화 없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뒷담화의 폐해와 진정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뒷담화 없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들을 제안했다. 김대리의 글은 많은 직원들의 공감을 얻었고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김대리는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뒷담화를 끊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는다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김대리는 먼저 뒷담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뒷담화가 나오는 자리에서는 저는 그런 얘기는 불편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뒷담화 대신 칭찬과 격려를 나누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김대리의 작은 노력은 점차 변화를 가져왔다. 뒷담화가 줄어들고 서로를 격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직장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밝아졌다. 동료들 간의 신뢰도 더욱 깊어졌다. 김대리는 혼자가 아니었다. 뒷담화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대리는 이제 뒷담화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긴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다. 뒷담화의 유혹을 이겨내고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김대리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 뒷담화 없는 세상,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세상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는다. 김대리는 오늘도 뒷담화 없는 세상을 꿈꾸며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는다. 뒷담화는 잠시 달콤할지 몰라도 결국 씁쓸한 후회를 남긴다. 진정한 관계는 뒷담화가 아닌 진솔한 대화를 통해 만들어진다. 용기를 내어 뒷담화를 끊어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 김대리는 뒷담화의 늪에서 벗어나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고 뒷담화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얻었다. 뒷담화는 잠시의 쾌락과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엔 씁쓸한 후회와 불안감을 남길 뿐이다. 뒷담화는 마치 마약과 같아서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지만 용기를 내어 끊어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진정한 관계는 뒷담화가 아닌 진솔한 대화를 통해 만들어진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솔직한 마음을 나눌 때 비로소 깊이 있는 관계가 형성된다. 뒷담화는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하고 신뢰를 무너뜨리지만 진솔한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성장하는 발판이 된다. 뒷담화 없는 세상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하지만 그 시작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 용기를 내어 뒷담화를 끊어내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 뒷담화 없는 세상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미래이다. 오늘 영상은 삼성 에어컨 아래서 성주 참외를 먹으며 최신형 맥북으로 제작했습니다.